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 제제 처방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처방했던 것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즉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과 견과류 등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 제제는 다양한 제형들이 있는데요. 생선처럼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EPA와 DHA 함량이 달라지게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마코, 이파노바, 바스세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오마코 제형밖에 없습니다. 오마코는 1000mg 한 캡슐 안에 EPA 460mg, DHA 380mg이 들어있고요. 이파노바는 1000mg 캡슐에 550mg EPA, 200mg DHA가 들어있습니다. 최근 ICT에서 아주 극적인 ASCVD 예방 효과를 보였던 바스세파는 1000mg 캡슐이 거의 EPA 단독으로 들어있고 900에서 1000mg의 EPA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형의 오메가3 제제를 가지고 여러 RCT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RCT들이 어센트 트라이얼과 바이탈 트라이얼입니다. 어센트 트라이얼과 바이탈 트라이얼은 EPA와 DHA가 복합되어 있는 1000mg 캡슐을 투여했는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1000mg 오메가3 제제를 복용했던 치료군이 메이스, 즉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률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리듀스 IT 연구에서는 4000mg EPA 단독대제 고용량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4000mg의 EPA 고용량을 사용한 경우 25% 정도의 ASCVD 예방 효과를 보여서 아주 인상 깊었던 연구로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A 단독제제 고용량 또는 EPA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 ASCVD 예방 효과를 또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다려지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스트렝스 트라이얼입니다. 스트렝스 트라이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과거에 시행되었던 RCT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RCT들은 GC 하트 페일러 스타디, GC 프리벤션 스타디 등이 있고 동양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젤리스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쭉 보면은 대체로는 ASCVD 예방 효과를 별로 보이지 못했는데 젤리스 트라이얼은 ASCVD 예방 효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고 젤리스 트라이얼은 특이하게도 EPA 고용량을 사용했습니다. 즉 EPA 1800mg 단독 제제를 사용해서 ASCVD 예방 효과를 보인 연구입니다. 이 젤리스 트라이얼 말고 GC 프리벤션 트라이얼, GC 하트 페일리어 트라이얼 같은 연구도 카디악 데스 같은 몇몇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는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요. 카디악 데스 같은 이런 특정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외에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모아놓은 컴포짓 엔드포인트를 본 최종 연구 결과에서는 큰 예방 효과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젤리스 트라이얼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ICT이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서 카디악 데스가 현저하게 적었다는 것과 그리고 젤리스 트라이얼 대상자들 중에서 2차 예방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 제제 중에 EPA 1800mg 제제를 사용했을 때 카디악 데스를 조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는 정도였다입니다. 젤리스 트라이얼은 일본에서 시행되었고 연구 대상자는 토탈 콜레스테롤이 250mg 이상인 사람이면서 이 트라이얼은 오픈 라벨로 시행이 됐고요. EPA 1800mg 제제 플러스 스타틴과 스타틴 테라피 언론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스타틴 테라피로 사용된 스타틴들이
프라바스타틴 10mg, 심바스타틴 5mg처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주 저용량의 스타틴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RCT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파마코다이내믹스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요. 일본에서 시행된 파마코다이내믹스 트라이얼에서 프라바스타틴이 10mg 저용량이어도 심바스타틴이 5mg 저용량이어도 사용되는 용량만큼의 파마코다이내믹스 특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용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대상군들을 가지고 EPA 제제에 1800mg을 줬을 때 전체적으로도 19% 정도의 메이스 감소 효과를 보였고요. 특히 TG가 150 이상이면서 HDL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약 53% 정도의 메이스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일본인의 특징상 ASCVD, 메이스의 발생률의 절대적인 발생률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군이었던 스타틴 치료군의 특징이 아조스타틴 저용량을 사용하는 대상군이었다는 점입니다. 리두스 IT 연구는 최근에 시행된 RCT 중에서 가장 극적인 메이스 ASCVD 예방 효과를 보인 RCT입니다. TG가 올라가 있으면서 CV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스타틴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조건은 EPA 4000mg 고용량을 줬고 한 조건은 대조 플라시보를 줬고요. 메이스 발생률이 EPA 복용군이 17.2%, 플라시보 복용군이 22%로 메이스가 약 25% 정도 감소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각각의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 봐도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피탈과 non-피탈 스트로크 같은 이런 각각의 엔드포인트들도 상당히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EPA 단독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메이스 예방 효과가 더 있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스트렝스 연구가 메이스 예방 효과를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렝스 연구는 이파노바 4캡슐을 먹는 연구였는데요. 이파노바 4캡슐에는 EPA 2200mg 더하기 DHA 800mg이 들어있었습니다. EPA 2200mg이면 리두스 IT 연구에서 드렸던 4000mg만큼의 고용량은 아니지만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1000mg 오메가3 제제에 들어있는 EPA 용량보다는 현저하게 높았고 일본에서 시행된 젤리스 트라이에서 사용했던 1800mg EPA 제제보다 높은 용량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이스, ASCVD 예방 효과를 기대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메가3 제제 복용군의 ASCVD 발생이 12%, 대조군인 콘오일 복용군의 ASCVD 발생률이 12.2%로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유의할 점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심방세동이 오메가3 제제 복용군에서는 2.2% 발생했고 플라시보군에서는 1.3% 발생해서 오메가3 제제 복용군의 심방세동이 거의 1%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마요카다 임팍션을 앓았던 올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 제제를 투여했던 RCT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에 MI를 앓았던 70세 이상의 노인 MI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EPA가 930mg 정도 들어있는 1.8g 오메가3 제제를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프라모의 아웃컴으로 봤던 여러가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같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대조군과 오메가3 복용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오메가3 제제를 이미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메가3 제제를 복용하는 그 사람들이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제를 베이스라인에 드시던 사람과 안 드시던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그 경우에도 차이가 없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TG가 높은 군과 낮은 군에도 차이가 없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심방세동 발생이 증가했는데요. 대조군은 4% 발생했고 오메가3 복용군은 7.2% 발생해서 3% 넘게 심방세동 발생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아주 달랐기 때문에 좀 충격을 준 연구였고요. 특히 스트렝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EPA를 2200mg 정도 고용량 먹는 RCT였기 때문에 ASCVD 예방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SCVD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심방세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노인 MI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RCT에서도 효과는 없고 심방세동이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저는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보고 더 이상 오마코 오메가3 제제를 처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이 내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규모 ICT에서도 오메가3 제제의 효과를 기대할 만한 연구들이 있었고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오메가3 제제를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 또는 혈중 오메가3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ASCVD 발생이 적은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청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예후를 보여주었다는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스테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고요. 스테미로 입원할 당시에 혈성 포스파티딜콜린 EPA 제제가 높을수록 메이스와 CBJ2번이 적었고 씨름의 알파-리노레산이 높을수록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적었기 때문에 지방산을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스테미가 발생하더라도 예후가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여러 RCT에서 또 오메가3 제제가 ASCVD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었고 오메가3 복합제가 아니더라도 EPA 단독 제제인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렝스 트라이얼과 그 오메미 트라이얼에서 오메가3 제제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시행된 이 RCT들은 ASCVD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정확하게 정답은 알 수 없고요. 현재 추정하는 것으로는 EPA 아주 초고용량만 ASCVD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는 과거에 오메가3 제제를 줘서 어느 정도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였던 RCT들이 그 당시 환자들의 특징을 반영하였는데 그 당시 과거의 환자들은 ASCVD가 발생했더라도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타틴을 복용하였더라도 현재처럼 하이포턴시 스타틴을 고용량 복용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크릴 오일입니다. 저도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지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래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크릴 오일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선 오일이 좋을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오픈 라벨의 랜드마이즈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에서 전열의 오메가3 지방산 수치 증가를 봤을 때 RTG, 즉 Concentrated TG 생선 오일이 효과가 제일 좋았고 크릴 오일의 효과가 제일 낮았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크릴 오일 안에 들어있는 EPA와 DH 용량이 다른 생선 오일 기반으로 한 오메가3 제제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열 EPA 수치 증가에도 생선 오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오메가3 제제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중의 EPA 레벨이 더 좋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또는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만한 마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봤을 때는 생선 오일보다 크릴 오일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크릴 오일 그 제제를 파는 회사들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크릴 오일 안에 인지질이 많고 오메가3 제제가 있고 그리고 아스타산친도 많다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이 여기 적혀 있듯이 슈퍼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크릴 오일 제제들을 보면 아스타산친의 함유량이 생가계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캡슐에 아스타잔친이 약 0.1mg 들어있었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도 한 0.몇 mg 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크릴 오일이 생선 오일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크릴 오일 제제들의 EPA 용량이 다른 생선 오일 기반의 오메가3 제제보다 더 낮았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제가 전공의생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와 파업사태 등으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일과 업무들이 생겨나고 갑작스러운 변동들이 생기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전공의생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서 저의 가장 큰 역할은 선생님들이 늘 공부하고 성장하는 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서 느끼는 보람과 의무감도 바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실력이 있는 1차 진료 의사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의사는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전공의 선생님들도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도움은 둘째치고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봤듯이 오메가3 연구에서 보듯 치료법은 계속 달라집니다. 과거에 분명히 도움이 됐던 약제고 치료법인데 최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해가 된다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의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과 현재의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분명히 다르고 서양에서 시행된 RCT 결과와 아시안의 인종적인 특성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새로운 질병은 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1차 진료 전문가로서 실력과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공부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매일 메디컬 업저버나 메드스케이프 같은 의학신문을 꼭 보시고 논문도 자주 보시고 비판적으로 읽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공의 선생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의 시험을 치를 3년차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치르시고 전문의가 되시면은 제 동료가 됩니다. 3년차 선생님들도 1차 진로 전문가가 돼서 자랑스러운 저의 동료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